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 김현서 선생님입니다. 이번 토익 총평 저와 함께 해보실 텐데요. 12월 토익은 날씨 때문에 핫팩이 꼭 필요한데 하지만 요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핫팩 없이도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자, 저희 파트 1, 3 함께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유용한 사이트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ckers.co.kr, 해커스 영어나 토익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총평 자료를 비롯한 각종 무료 강의와 자료들이 가득하니까 꼭 한번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난이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날씨만큼이나 포근했던 난이도가 아니었을까 하네요. 파트 1 중, 파트 3도 중, 할만했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가 LC가 굉장히 좀 빠르거나 헷갈리게 되면은 워낙 스피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당황을 하고 놓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을 크게 힘들게 할 만한 점이 많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저희 파트 1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거닐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walk, 걷다를 비롯해서 walk의 동의어인 stroll. running을 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walk나 stroll. 정답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길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road, street을 비롯해서 여기서 가능한 단어들로는 path, pathway,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walkway 이런 단어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선 지금 계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stairs 그리고 stairs 같이 동의어들 꼭 알아주셔야 되죠. steps 그다음에 stairway, staircase까지 빈출 단어들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답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 지금 사진에서 만약에 계단을 대신해서 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트 1에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점이 주어, 동사, 목적어, 전명구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틀리게 내기보다는 한 군데 정도를 틀리게 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people도 좋고 그 다음에 trees도 맞지만 만약에 동사에서 climbing up people are climbing up a tree 이런 식으로 오르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동사가 틀렸기 때문에 순간 tree를 언급해서 여기 사진에 있는 걸 말했으니까 얘가 답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한 군데라도 틀리면 과감하게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빠르게 다음 보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여러분 예를 들면 보기 B를 놓쳤다 그러면은 C까지 놓쳐서 걔네 중에 또 헷갈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사진으로 가보실까요? 상점 사진이 나왔는데요. 상점에서의 대화 파3에서도 많이 되고 이렇게 RC에서도 되고 이런 상점 모습 빈출 소재인데요. 지금 고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select라는 표현 혹은 a woman is picking up an item. 어떤 아이템을 픽업하고 있다, select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고 손이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선택하다 표현이 틀릴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고르는 게 표현이 되어 줬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어요. 혹은 making a choice,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 답변이 되겠고요. 근데 또 이렇게 오답에서는 우리를 또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상점에서는 어떤 키오스크나 아니면은 계산대 직원분이 계산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standing in line, 어떤 라인에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면 waiting in line 혹은 standing in line 이런 게 나오면은 아니야 이렇게 딱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점이니까 줄인가 이렇게 또 낚이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점. 자, 다음 것도 가보시면은 지금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open을 써가지고 opening a door.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들 많이 나오니까 drive, 운전하다 이거는 기본이고 뒤쪽에 있는 짐 칸은 trunk 그리고 앞쪽에 이런 앞판은
그 hood, 여러분 hood가 우리 뭐 후드티를 입을 때 그 모자의 뜻도 되지만 이런 자동차 앞뚜껑을 후드라고 한다는 점. 그리고 뭐 bonnet, 그 우리 뭐 자동차 본네트가 열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bonnet도 역시 같은 단어라는 점 알아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늘 나왔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해서 이런 거는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 open a door 표현 알아주세요. 난이도가 쉬웠게 느껴지고, 이제 다음 걸로 가보시면은 사물 풍경 사진, 여러분 좀 난이도가 있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사물 풍경은 좀 여러분이 철저하게 더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전체 6문제 파트 1 중 한두 개 정도만 차지하지만 난이도는 파트 1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좀 잘 대비를 해주자.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쭉 보면서 어떤 거를 낼까? 지금 여기 의자들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Chairs are facing 이렇게 each other. 얘는 서로의 표현인데요. 그리고 또 빈출 표현 중에서 동의어 one another 같이 또 알아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죠. 그리고 face가 향하다니까 또 향하다 표현을 활용해서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나란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은 face in the same direction, same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있으면 face away,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주어를 딱 말했을 때 딱딱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suspend는 걸다, 매달다의 표현인데요. 뭐 토익에서는 뭐 hang, suspend, mount, 뭐 sling. 자, sling은 느슨하게 걸다, 매다 단어인데요. 이런 식으로 걸다 단어들이 또 빈출이야. 특히 이런 사물 풍경 사진에서. 자, 근데 from the ceiling. 자, 이거 천장 발음 sailing이 아니라 ceiling으로 나고요. 천장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잘 걸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공사장 사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토익에서 가장 LCRC의 빈출 소재는 회사, 비즈니스, 오피스 이런 데지만 공사장 사진도 물론 출제가 잘 되는데요. 건설 관련해서. 자, 그래서 빌딩 머티리얼. 그래서 빌딩은 이렇게 막 건물 이런 뜻도 되지만 건설의 뜻이 되기 때문에 공사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stack과 pile은 토익의 기본 단어들이죠. 동사, 명사 다 되는 동사로는 쌓다, 명사로는 이런 쌓여진 이런 더미. 그러니까 가로로 늘어선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쌓여진 게 표현이 되어야 stack과 pile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헷갈릴 수 있었던 표현들 바로 fence. fence는 울타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울타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삥 둘러선. 그리고 enclose. 자, enclose는 close가 이렇게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삥 에워싸다. 이렇게 막히듯이. 그래서 또 동의어로는 surround 같이 알아주세요. 이렇게 둘러싸다. 그래서 단어들을 우리 계속 넓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학생분들한테 많이 수업에서 하는 그 말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단어로 우리 토익을 최대한의 효과를 낼까? 그걸 바라지 말고 토익에 나오는 문제집 5권 이상은 싹 풀어서 토익에 나오는 단어를 최대한 알아주자.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주셔야 빨리 졸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파트 1도 여러분이 잘 대비를 해주셨다면 다 빈출 포인트에서 나오고 단어도 그렇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풀이 연습도 많이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 파트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또 중이었는데 파트 4가 어려울 때가 좀 더 많아요, 여러분. 뭐 지문에서 문장 길이도 좀 길 때가 파트 4가 많고 혼자 말하다 보니까 줄줄줄줄. 그리고 보기들도 보통은 파트 4가 좀 더 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의도 파악도 얘가 3개 나오고 얘는 의도 파악 2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의도 파악이 보기가 좀 길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3, 4를 비교했을 때는 항상 4 연습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1월에 토익 난이도가 학생분들이 막 높았다는 말이 많았어요, 지난달.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뭐 연말로 갈수록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냐 막 이런 공포감을 가진 학생도 있었는데, 근데 뭐 연말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험도 뭐 지지난번 시험들보다는 할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업장소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항상 지문에서 첫 번째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파트 3, 4를 다 합치면 거의 막 7, 8개 이상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7, 8개를 모두 다 쉽게 낼 순 없으니까 이 중에서 한 한두 개 정도는 좀 어렵게 낼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런치와 서버, 우리 뭐 서버를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통해서 레스토랑을 유추하는 장소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버는 서빙을 하는 웨이터, 뭐 웨이트리스를 말을 한다는 거. 그리고 뭐 드라이버 뭐 대신 해줄 수 있냐 이걸 통해 뭐 밴 드라이버 이거 유추하는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헷갈릴 것 같아서 뽑긴 했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직업 장소 문제에서의 난이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다. 집중만 잘 해주셨다면.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의도 파악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의도 파악 문제는 요 문장의 앞의 상황에서 대부분 힌트를 주거든요. 뒷문장에서 힌트를 주는 경우도 5문제, 그러니까 파트 3, 4 합쳐서 의도 파악 5개 중에 1개 정도는 뒷문장에서 줄 때도 있는데, 모두 다 앞에서 주는 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 시험은 3, 4 다 모두 다 앞에서 잘 들으셨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의도 파악은 전체 5개 중 네 5개가 다 앞에서 힌트를 준다. 그리고 의도 파악이 여러분, 의도를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를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고, 그리고 힌트가 이렇게 길게 주면은 쉬운 문제죠. 그럼 다들 맞겠죠. 근데 힌트를 정말 한 문장에 아주 빠르게 탁 말을 해버리고 끝내버릴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차분한 상태에서 그거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막 업된 상태는 아니면은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뭐 다리 떠는 학생들은 어디는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 이번 시험을 제가 고사장에 있을 때도 옆에서 계속 학생이 기침을 하고 콧물 훌쩍훌쩍 거리고 2명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인드를 가라앉히고 이런 와중에도 나는 잘해야겠다. 그 생각을 진짜 가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너무 이렇게 말리고 이러면은 어떤 시험장을 가도 좀 힘들다. 그래서 너무 예민함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저 현수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격이 좀 예민한 면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초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본인을 많이 노출을 시켜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앞에 상황에서 뭐 학생들이 뭐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I've been working here for over 20 years. 나는 20년이 넘게 여기서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이 필드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알 수 있고 이 퀘스천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을 나타낸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바쁘냐, 뭐 이런 상황이 짧게 주어졌어요. 그리고서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다음 주 썬데이다. 그러면은 다음 썬데이라고 했을 때, to show that he's available. 가능하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근데 보기에는 반대가 되는 게 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안 된다, 뭐 바쁘다 이런 거. 그러면은, 헷갈려요. 이거를 잘 못 들으면. 그래서 이게 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2개가. 그래서 정확함이 필수다, 의도 파악에서는. 그리고 또 가장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좀 어렵고, 이게 어떤 맥락 이해를 하려면은 전체적인 게 이해가 좀 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문장 적어도 3, 4개 이상 정도. 그래서 어려운 만큼 또 여러분이 잘 해주셨어야 됐다. 자, 그래서 의도 파악 문제는 여기까지 잘 해보았고요. 저 이제는 마지막 시각자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자료 문제에서는 이번에 뭐 파트 4도 그랬는데 약간 좀 참신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파트 4에서는 귀여운 동물 그림들 많이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막 봤을 때 얘네의 차이점이 뭘까? 그 점을 잠깐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뭐 아무리 참신한 게 나와도 이게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IQ를 테스트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알아들으면 다 맞추게 되니까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조금 참신해 보이더라도 약간 참신하네. 얘네의 차이점이 뭘까?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의 차이점은 얘네 도형의 모양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미리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각자료에서 이렇게 뭐 하나만 딱 바로 언급해서 바로 답 줄 때 많죠. 이번 시험에서도 한 번에 딱 답 주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2개 정도 언급을 할 때가 있죠. 이건 마치 파트 3, 4의 다른 문제들, 뭐 시각자료 아니더라도 보기 하나만 딱 말해서 바로 답 주는 쉬운 애들도 있지만 뭐
A 보기도 말했다가 뭐 B 보기도 말했다가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도 뭐 다이아몬드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scare도 언급을 했다. 그러면은 둘 중에서 또 이렇게 어느 하나 이렇게 딱 또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scare라는 것을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됐다. 그리고 시각 자료에서는 말하는 것을 빨리빨리 따라가면서 놓치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거 보시게 되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해커스에서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홍지인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12월 10일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파트 2와 4를 함께 저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많은 토익 자료들을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커스 토익이라고 혹은 해커스 영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hackers.co.kr 검색해 주시면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한 번씩 방문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파트 2부터 난이도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네, 오늘 파트 2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도나 발음이나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고요. 특히 평상시에 학습을 잘하고 계셨더라면 정말 익숙한 빈출 정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크게 어려움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을 법한 그런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차트와 함께 조금 더 딥하게,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의문사, 의문문은 총 11개가 등장을 했고요. 비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14개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다시피 초반부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의문사, 의문문들이 등장하고 있었고요. 후반부로 나갈수록 이제 부가 의문문이나 평서문들, 저희가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난이도가 초반부에 비해서는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평서문은 4문제가 등장했고요. 부가 의문문이 평상시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단골 오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요 문제들을 보기 이전에 정말 단골로 자주 등장하는 오답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top number 3. 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는 질문 속 소리 반복. 요거는 질문 속에서 등장한 단어가 보기에서 또 똑같이 반복이 될 경우에 조금 오답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사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문사, 의문문에는 yes or no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문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 속의 소리 반복. How often do you go overseas? 여기에서 overseas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해외여행을 얼마나 자주 다니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고요. 다음에 응답으로 I am currently overseeing it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똑같죠? 근데 의미는 다릅니다. 여기 두 번째 oversee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독하고 있다, 내가 맡고 있다, 내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의도적으로 overseas가 반복되면서 저희한테 좀 혼돈을 유발하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거는 바로바로 소거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number 2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유사 발음입니다. 예문부터 바로 한번 볼까요? Did you check the data? 그 데이터 너 한번 확인해 봤어? 라고 물어봤고요. 여기 응답을 보면 It's the correct date. 그거 정확한 날짜야 라고 지금 date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저희 헷갈리게 하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거를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문사, 의문문에는 yes or no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혹시 몰라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y 혹은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들 에는 yes or no로 대답 못하죠.
네, 근데 지금 요 예시를 보시면 Why didn't you come to the meeting last week? 물어봤는데 Yes, he attended the fair. 요거는 yes 듣자마자 그냥 속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 들으실 가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의 주요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number 1, 조동사 의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a good pizza place? 너 좀 맛있는 피자집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대답이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선영 just ordered one 이라고 대답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선영이가 지금 방금 피자 한 판 시켰는데 선영이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야. 선영이한테 물어봐. 라고 요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Do you know a good pizza place? 보통의 경우 저희는 응답을 할 때 왜 거기 진짜 맛집이야? 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조금 뭐 우회적인 답변이라면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listening이잖아요. reading이 아닙니다. listening 같은 경우에는 저희 듣는 거기 때문에 그 화자의 감정까지도 조금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화자가 어느 특정 단어에 좀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저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선영 just ordered one 이라고 그 사람 이름한테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영이가 알 거야. 선영이한테 물어봐 라는 것을 저희는 어주만 듣고도 조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의문사 의문문이고요. 요거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Why are you printing more reports? 너 왜 보고서 더 인쇄하고 있어? 너 왜 더 복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상 한번 뭐 가정을 해보자면 지금 회의 들어가기 전인데 이미 출력을 해놓은 리포트보다 추가적으로 더 출력을 하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Haven't you read the new email? 너 새로운 이메일 읽어보지 않았어? 거기에 지금 내가 아마 왜 더 추가적으로 복사를 하고 있는지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 텐데 너 그거 안 읽어본 모양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은 의미가 생략된 응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Why are you printing more reports? Haven't you read the news? 요게 정답이 되고 있었고요. 이런 질문 유형에는 저는 이렇게 별을 하나 치고 싶어요. 요즘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어떤 트렌드냐? 바로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유형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되묻고 있는 거죠.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보통의 경우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런 패턴 잘 기억하셔가지고 질문에 되묻는다, 역질문한다. 그러면 정답률로 조금씩 올려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가 의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emails were sent today, weren't they? 그 이메일들 오늘 보내줬었지? 그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The computer broke dow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요것도 역시나 굉장히 간접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상 이메일 오늘 보내줬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The computers broke down. 컴퓨터가 지금 고장이 났나 봐요. broke down, 지금 고장이 났다,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이죠. So the computer broke down. So as a result, 그 결과로 이메일을 보내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많은 내용이 생략되면서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던 유형이 되겠습니다. The emails were sent today, weren't they? The computer broke down, so I wasn't able to send it. 약간 문맥상 이런 느낌의 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we're gonna move on to 이제 평서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왜 어렵냐? 답변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요거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팩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뭔가 정보를 알려주거나 혹은 감정의 진술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고 저렇게도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대답이 나올 수 있어서 평서문이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평서문이 조금은 난이도가 어려웠고 우회적인 대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요 문제들을 지금 같이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 You have to leave early for the trade show tomorrow. Trade fair tomorrow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Trade fair라고 하면 무역 박람회를 뜻하고 있죠. 내일 박람회를 위해서 너 일찍 떠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일찍 가면 좋겠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랬더니 지금 응답으로 It would be better to arrive earlier than the other participants. Participants, 참가자들. 뭐 이런 걸 뜻하고 있죠. 요거 동의어를 하나 보자면 attendees 요런 표현도 있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참가자들, 다른 참석자들보다 일찍 가면 조금 여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응답이 좀 우회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 평서문에 잘 등장하는 응답들을 같이 한번 쭉 볼까요? 일단 평서문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반응 같은 것들이죠. 반응. 네, 그래서 반응을 하는 것들입니다. 맞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마치 좀 MBTI F처럼 네, 공감을 잘해주고 반응을 잘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응답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막 두 번째로는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네,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러 추가적인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로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질문왕이다, 호기심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서문에 그래? 그러면 일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타고 가면 되는데? 차는 안 막힐까?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질문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보통 평서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응답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서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planning to shop for some new clothes this weekend. 지금 쇼핑을 주말에 할 예정이래요. 쇼핑을 지금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어서 좀 막 기모가 담긴 그런 옷을 더 사려고 하나 봐요. 그랬더니 여기 응답으로 나온 거 한번 볼까요? Black Friday ends today. 저희도 최근까지만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오늘까지야. 그러니까 오늘까지 쇼핑을 하는 게 좋을걸? 오늘 웬만해서는 쇼핑 한번 해봐. 라고 좀 추가적인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서문에 빈출되는 대답이 여기서 나오고 있었어요. Black Friday ends today. So you must shop today. 이런 식으로 대답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평서문을 하나 더 볼게요. The study cafe is under construction. 지금 뭐 학생인가 봐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지금 그 스터디 카페 under construction이라는 것은 공사 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어서 이용을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응답을 한번 볼까요? I always study at home. 네, 나는 항상 집에서 공부하는데? 나 스터디 카페 가지 않는데?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약간 이런 투로 좀 얄밉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좀 정보를 주려고 거기 공사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랑은 상관없어. 난 집에서 공부하거든. 약간 이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도 네, 물론 얄미운 대답이긴 했지만 여기에서도 역시나 좀 추가적인 정보를 대답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는 항상 집에서 공부를 해 라는 네, 정보를 더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정답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파트 4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4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하였다. 사실 오늘 LC 전반적으로 크게 다른 달들에 비해서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 정도 난이도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지문의 유형들을 보면요. 네, 다 이렇게 2개씩 나오고 있었어요. 음성 메시지 2개, 공지 2개, 회의 발치록 2개, 연설, 방송, 그리고 광고가 보통은 한 하나 정도 나올 때도 있는데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2개씩 나오고 있었고요. 의도 파악 문제 역시 3개 나오고 있었고 시각 자료가 2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막 paraphrasing 저희 파트 3 and 4에서는 많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크게 막 어렵게 paraphrasing 된 문제들도 없었고 paraphrasing 된 문제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듣고 쉽게 정답을 바로바로 마킹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발음도 그렇게 막 꼬이는 발음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And 뒤로 갈수록 이제 보통 좀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속도도 그냥 평이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주요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트 4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을 만한 문제들을 제가 3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의도 파악 문제들 위주로 저는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일단 파트 4에서는 저희 좀 가정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상황에 잘 집중을 해보기 위해서 좀 약간 가정을 하면서 이 시츄에이션을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지금 학원 수강생들한테 약간 공지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자, 해커스 수강생 여러분들 지금 안내 방송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익 수업에 관련된 공지입니다. 토익 LC 수업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We will lock the classroom doors at 2 p.m. sharp. 여기서 sharp이라는 것은 정각에 2시 딱 되자마자 저희는 문을 닫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왜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많이 연습하셨죠? 의도 파악 문제들은 그 인용어구 문장에는 전혀 단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그 따옴표 문장 전 대사나 후 대사를 열심히 들여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 전 대사를 한번 볼게요. 전 대사가 저희 LC 수업은 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시 정각 되자마자 저희는 문을 닫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막 지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LC 때 막 음원을 듣고 있는데 자꾸 학생분들이 지각하셔서 수업에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다른 수강생분들한테 조금 방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문을 딱 닫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게 적절한 대답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보기를 한번 보시면 There are no seats remaining. There are no remaining seats. 지금 남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문을 닫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상황상 막 시간대가 나오면서 시간을 좀 지켜달라라는 부탁의 의미로 저희는 B가 정답으로 나오고 있었죠. Do not be late. 네, 늦으면 안 됩니다. 혹은 요런 거 paraphrasing 다른 질문에 나온다라면 요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막 on time. 요게 역시나 또 제 시간에 와라 라는 뜻이 되겠죠. So don't be late 아니면 be on time 요런 식으로 늦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도 파악 문제 저희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점수 잡는 hackers.